안녕하세요. 에나드데이입니다. 오늘은 차일드케어에서 쓰지 말아야 할 영어 표현 그리고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쓰면 넌 해고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용이 된 에듀케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kid 이에요. 아이라는 영어 단어죠. 근데 이 단어에 다른 뜻도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바로 새끼 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들로서 아이들한테 염소 새끼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이들이라고 불러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kid, kids보다는 child, children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번째 단어는요, naughty입니다.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을 설명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You're naughty. He or she is a naughty boy, naughty girl 이렇게요. 근데 이 단어에 아주 부정적인 큰 의미가 있는 단어라서 아이들한테 꼬리표가 붙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들에게는 naughty보다는 cheeky 이런 단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good girl, good boy. good boy. 이게 칭찬하는 말인데 왜 쓰지 말라고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칭찬이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하는 데에는 성별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대신에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자신이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는지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장난감 정리 엄청 잘했네. Well done packing up your toys.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장난감 사이좋게 나눠갔네. Good job on sharing your toys with your friends.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세 번째 방금 good boy, good girl이랑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I like the way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like the way you're sitting. I like the way you share the toys with your frien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대체 표현은 아이들의 행동에 초점을 둔 칭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이들을 부르는 단어인데요. 되게 많죠? Hey, buddy, mate, sweetheart, darli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도 삐 이런 표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 요거예요. 차일드 케어나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들 정말 많이 하는 단어죠. 제가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차일드 케어에서 일하면서 Be careful이라는 말을 하루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덤벙덤벙 되는 애들한테 왜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인가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이유는 그 조심하라는 말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한 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인지가 되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be careful 이렇게 하면은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더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이 처해져 있을 때에는 조심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기둥 조심해, watch out the pole in front of you 이렇게 하거나 어디 가는지 잘 보면서 걸어, 앞에 계단 조심해 이렇게 할 때 watch your step 이런 식으로 위험에 대한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제 예전 블로그 브런치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타고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입니다. 뭔지 아시죠? 많이들 쓰시죠? 이게 이 단어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이 소리, 요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상황을 빨리 바로 잡으려는 이제 의도로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내뱉는 소리인데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부정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사용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진짜 솔직히 저도 진짜 많이 쓰는데요. 아이의 주의를 쉽게 끌기 위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리를 사용한 대신에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Don't! No! 입니다. 이건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이제 들으셨죠.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너무 많이 쓰면은, 그리고 그 영향력도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이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redirect,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을 이제 좀 이제 터주는 게 더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애들한테. Don't run inside, please.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인 don't를 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안에서는 걸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walking feet insid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을 때는 말을 뱉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을 차라리 삼키는 게 나을 때가 참 많답니다.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저희가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정말 힘든 일이죠. 자신의 컨디션이나 감정이 온전히 아이들한테 이제 투영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한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부정적인 기운이 돈다, 이렇게 탁 감지가 됐다 싶으면 3초에서 5초 정도간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동료들한테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나의 자리를 메꿔달라고 하거나, 뭐 화장실 갈 때도 잠깐 자리 비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은 반차를 쓰고 집에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 막 휩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몸 컨디션이 엄청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일을 하겠다고 남아있다면 그게 본인에게 가장 해롭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그 영향이 끼치겠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아이들한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을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깨우치는데 3년이나 걸렸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솔직해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 안 될 일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차일드 케어에서 쓰지 말아야 할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나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